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6월 13일 갑오 두번째 기사 1428년 명선덕 2년 남지가 상소하여 조지를 엄하게 징계하라고 하다. 집이 남지 등이 상소하기를 지금 의정부에서 조지의 죄를 행실하여 계문한 것을 전하께서 특별히 관대한 법에 쫓아 말감하셨으니 신등은 거기 생각하건대 질이 불효부지한 마음을 품고 사당을 헐며 집을 팔았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은데 또 사관원에서 행문했을 때에도 불실한 대답으로 말이 상상께까지 미쳤으니 그 불경함이 너무나 큽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율에 따라 처단하여 뒷사람을 경계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6월 13일 갑오 세번째 기사 김효정이 다시 조지를 줘서 강씨를 모두 징계하라고 상소하다. 신등이 전일에 조지의 죄에 대하여 사연을 갖추어 거듭 추청하였으나 전하께서는 죄인을 법률하시는 어지신 마음으로 다만 장형만 집행하게 하고 그 밖의 것은 죄다 불문에 붙이셨습니다. 신등을 생각하건대 질의 죄는 다만 불효만을 범한 것이 아니고 또 불충죄를 범하였습니다. 질이 자기의 사욕을 이루고자 하여 아비의 집을 팔 때를 찾은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모면하려고 하여 핑계하는 말이 상상께까지 미쳐 부득이하였던 것처럼 한 것은 불충한 재상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고 죄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청컨대 전번 상소의 청을 들으시어 그의 죄악을 징계하소서. 또 강씨는 이를 꾀하여 사당을 헐어서 지 아비에게 의절을 하고 또 죄를 덮어 숨기기 위하여 거짓말을 발설하였으니 죄가 진실로 작지 않습니다. 조선은 비록 사당을 헐고 집을 파는 의논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신주가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듣고도 즉시 신주를 받들어 깨끗한 집에 봉안하지 아니하고 44일에 이르는 동안 다른 곳에 두었으니 종자로서 정성과 효도로서 봉사하려는 뜻이 없는 것이니 그의 죄도 또한 작다고 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모두 아울러 처벌하여 인륜을 바로잡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6월 13일 갑오 네번째 기사 윤번의 직책을 도로 내어주라고 명하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6월 14일 을미 첫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6월 14일 을미 두번째 기사 김효정 등이 조지를 엄히 다스리라고 하니 뒤에 간성으로 귀양 보내고 현직을 파면하다. 정사를 보았다. 좌사관 김효정이 계하기를 조질이 불충불효한 죄를 범하였으니 율에 따라 단죄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은 질의 죄를 불충죄라고 중하게 논하고 있으나 그러나 질의 죄는 불충이 아니다. 불충이라는 것은 임금에게 화를 미치게 할 마음을 품고 언어에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질이 말한 것을 어찌 불충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미 불효죄로 장일백의 형을 집행하였으니 어찌 가죄할 수 있단 말인가 하였다. 효정이 아뢰기를 말이 상상께 미쳤으니 그 불충함이 막심합니다. 다만 장형만 하게 하였으니 신자된 자가 누구인들 결망하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밖으로 내쫓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질이 자기의 죄를 모면하고자 하여 이런 말을 한 것이지 불충은 아니다. 경등은 더 말하지 말라 하였다. 집이 남지가 계하기를 질이 사당을 헐고 아비의 집을 팔았으니 그 불효함이 더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율에 따라 단죄하여 지방에 안치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그러나 죄를 더 줄 수는 없다 하였다. 조금 뒤에 질을 간승에 귀양 보내고 이의 현직을 파면하라고 명하니 대간의 주청에 따른 것이었다. 남지가 또 꾀하기를 인수부 판관 조연이 일찍이 동파역에 이르러 여긴을 때렸는데 영리 박용이 그의 아들과 더불어 연을 욕하면서 그의 머리털을 꺼두르며 말하기를 서울의 재상과 나와 사귀어 친한 이가 많다. 너는 오각대를 매는 객관 주제에 어찌 나를 욕하느냐 하였습니다.
연이 용을 붙잡아 임진헌에 넘기니 현감 이고난이 말하기를 용은 나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고 또 용에게 말하기를 너가 서울 세가의 편지를 받아오면 내 죄를 면제해 주겠다고 하고 이나여 용과 더불어 금년의 농사가 어떠냐고 묻고 집안 사람과 더불어 서로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고 하니 어찌 수령의 도리라고 하겠습니까? 청컨대 건환을 추국하게 하소서. 연의 소장이 말하기를 용이 그의 아내 복덕으로 하여금 세가 집에 가서 편지를 받아봤다고 하였습니다. 본부에서 용의 아들 박청기를 잡아다가 물으니 말하기를 아버지가 좌의정 황희에게 말 한 필을 뇌물로 주고 또 잔치를 베풀어 대접하고 편지를 받아왔으며 또 대제학 오승 도총재 권희달에게 각각 말 한 필씩을 뇌물로 주었고 도총재 이순몽에게도 소 한 필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본부에서 희를 탄핵하였더니 곧 거론하지 말라고 명하심으로 신등을 매우 혐의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뜬소문이다. 또 일이 사령전에 있었으니 어찌 탄핵할 수 있겠는가 하니 지가 아뢰기를 용의 일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아는 바로서 진실로 뜬소문이 아니며 또 때도 사령을 반포한 전인지 후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청컨대 행문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조그만 이로 대신을 강압하여 행문할 수 있겠는가 하니 지가 아뢰기를 희가 수상으로서 청탁하는 편지를 써주었으니 이 일이 사령 반포 이후에 있었으면 탄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거론하지 말라 하였다. 지가 아뢰기를 건환이 용과 더불어 담화하기를 집안 사람과 더불어 말하는 것과 같이 하였다 하오니 매우 가증합니다. 청컨대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마땅히 그 정상을 국문하여야 하겠다 하였다. 처음에 경기감사가 용을 원평에 가두고 추국하는 것을 희 등이 편지를 통하여 그 죄를 가볍게 하기를 청하니 헌사에서 듣고 탄핵한 것이다. 박용은 평소에 원앙리로 일컬어지는 자로서 널리 전지를 점유하였으며 양말을 많이 길러서 검문세가의 뇌물질을 하여 국가의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간사하고 포악한 행위를 제멋대로 하여 조신으로서 욕을 당한 자가 조연만이 아니었다. 이순몽 오승은 거론할 가치도 없으나 이는 수상으로서 몰래 그의 뇌물을 받고 그의 큰 죄악을 놓아주고자 하여 안연히 청탁을 하였으니 그 지조가 비루하다. 원앙리는 악사의 원형인 지방관서의 아전이고 경국대전의 원앙리로 규정한 제목은 다음과 같다. 수령을 조정 농락하여 권력을 제멋대로 부려 배단을 일으키는 자, 뇌물을 받고 부역을 불공평하게 하는 자, 세를 산업할 때에 과징하여 남용하는 자, 양민을 불법으로 끌어다 남몰래 부려먹는 자, 전장을 많이 장만하여 두고 백성을 시켜 경작하는 자, 마을과 거리를 횡행하면서 남의 것을 침탈하거나 사복을 채우는 자, 귀세에 아부하여 신분 본래의 영무를 모피하는 자, 이역을 도피하여 철락에 숨어 사는 자, 관의 위세를 기대어 백성을 침노 학대하는 자, 양가 집의 자녀나 관비를 첩으로 만든 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세종시록 49년 세종 10년 6월 14일 을미 세 번째 기사 황희가 말과 술 대접을 받고 박용을 비호했다는 누명을 받자 이를 조사해 주기를 청하다. 황희에게 직임에 나오도록 명하니 희가 하기를 박용의 말과 술 대접을 받고 편지를 써주었다는 것은 다 신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부에서 이를 탄핵하였으며 전하께서는 사전의 일이라고 하여 거론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신이 불추한 몸으로 외람되게 수상에 치우기 위해 있어서 온 나라가 모두 바라보고 있는데 이와 같이 몸을 더럽히는 오명을 얻었으니 전하께서 비록 묻지 말라고 명하셨으나 신이 어찌 능히 심장을 드러내어 집마다 가서 다 이루고 홈마다 가서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만약 다시 변명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여론이 어찌 허위인지 진실인지 구분해 알겠습니까? 청컨대 유사에 나아가서 변명하고 대질하게 하소서 하고 두세 번 청하여 눈물을 흘리기에 이르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만약
변명하고자 한다면 복덕을 불러다가 초사를 한번 받는 것이 좋겠다 하고 즉시 사헌부에 복덕을 잡아다가 공문하라고 명하였다. 세종 7월 49년 세종 10년 6월 14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조지를 문제로 최부가 문책 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도 해임하기를 이경기가 청하다. 작년 이경기가 개하기를 남지가 조지를 탄핵하자고 발의하였을 때 최부가 자세히 들은 뒤에 탄핵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에 신도 또한 그 말에 쫓았습니다. 이제 최부가 문책을 받았는데 신이 홀로 직무를 집행하고 있으니 마음에 실로 미안합니다. 비요건대 신의 벼슬을 해임하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 7월 49년 세종 10년 6월 14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유관이 당군이 도읍한 곳을 찾아내어 의혹을 없애주기를 상사에 청하다. 우의정으로 그대로 치사한 유관이 상서하기를 황해도 문화현은 신의 본향입니다. 스스로 벼슬을 그만두고 본향에 내려온 지 여러 해 되었는데 여러 부로들이 말을 듣고 비로소 이 고을이 사적이 오래인 것을 알았습니다. 구월산은 이 현의 주산입니다. 당군 조선 때에 있었은 이름을 아사달산이라고 하였고 신라 때에 이르러서 굴산이라고 고쳐 불렀습니다. 그때에 문화현을 처음으로 골구현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전조에 이르러서는 유주간무로 승격시켰으며 고종 때에 이르러 문화현령으로 승격하였고 산의 이름을 골자를 느린 소리로 발음하여 구월산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 산의 동쪽 제는 높고 크고 길어서 일식 정도 가야 안하군에 이르러 끝납니다. 제의 중허리에 신당이 있는데 어느 시대에 처음 세웠는지 알지 못합니다. 북쪽 벽에는 단웅천왕, 동쪽 벽에는 단인천왕, 서쪽 벽에는 당군천왕을 문화현 사람들은 삼성당이라고 항상 부르며 그 산 아래에 있는 동리 또한 성당리라고 일컬었습니다. 신당의 안팎에는 까마귀와 참새들이 깃들이지 아니하며 고라니와 사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날씨가 가물대를 당하여 비를 빌면 다수 응부를 얻는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당군은 아사달 산에 들어가 신선이 되었으니 아마도 당군의 도읍이 이 산 아래에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삼성당은 지금도 아직 있어서 그 자취를 볼 수가 있으나 지금은 땅 모양을 살펴보면 문화현의 동쪽에 이름을 장장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부로들이 전하는 말에 당군의 도읍터라고 합니다. 지금은 증흠이 될 만한 것은 다만 동서난산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당군이 왕금성에 도읍하였으니 지금 기자묘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합니다. 신이 살펴본 바 당군은 요 임금과 같은 때에 임금이 되었으니 그때부터 기자에 이르기까지 1000여 년이 넘습니다. 어찌 아래로 내려와 기자묘와 합치하여야 한단 말입니까?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당군은 단목 곁에 내려와서 태어났다 하니 지금의 삼성설은 진실로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이 또 살펴보건대 태고의 맨 처음에 혼돈이 개벽하게 되어 먼저 하늘이 생기고 뒤에 땅이 생겼으니 이미 천지가 있게 된 뒤에는 기후가 화하여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뒤로 사람이 생겨나서 모두 형상을 서로 잊게 되었으니 어찌 사람이 생긴 지 수십만 년 뒤에 요 임금 때에 다시 기가 화하여 사람이 생겨나는 이치가 있었겠습니까? 그 나무 곁에서 생겼다는 선은 진실로 황당무계한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감으로 헤아려 결정하시고 유사에 명하여 도읍한 곳을 찾아내어 그 의혹을 없애게 하소서 하니 보루하여 두라고 명하였다. 세종 7월 49년 세종 10년 6월 14일 을미 여섯 번째 기사 아버지와 아들의 출사 일수 계산에 대해서 병조에서 건의하다. 병조에서 경기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개하기를 선덕 2년 11월 17일에 수교에 아버지가 성군이 되어 관직을 받기 전에 죽고 친자 또는 친손이 뒤를 이어 입번한 자는 출사 일수를 통산하여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에 의하여 아버지가 성분이 되어 아직 직을 받지 아니하고 나이가 많아서 여기에 면제되며 그의 친아들이 호를 이어 군에 입역하고 도목대에 이르러 부자의 출사 일수를 통산하여 거건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그 아들이 아버지로 하여금 직을 받게 하기를 원하는 자가 꽤 많습니다. 청하건대 원하는 대로 좁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0년 6월 15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박용의 아내 복덕을 의금부에 수금하여 군문하라고 명하다. 먼저 박용의 아내 복덕을 군문하라고 명하였다. 지신사 정함지가 계하기를, 어제 황희가 그의 아들을 시켜와서 고하기를, 사헌부에서 행문할 때 은사가 공정하지 않으니 친히 나아가서 핵실을 할 수 없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청컨대 의정부에 옮겨서 대질할 수 있게 하소서 하고 장령 성념조가 계하기를, 복덕이 바른대로 공초하지 않습니다. 청컨대 수금하여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곧 의금부에 명하여 복덕을 수금하여 국문하라고 하였다. 이날 박천기가 도망한 것을 의금부에서 도로 잡아다가 가두었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6월 1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6월 16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 명하여 박용을 잡아다 가두도록 하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6월 16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박씨 최씨를 모두 귀인으로 삼고 유, 용, 구 등에게 작호를 내리다. 박씨 최씨를 모두 귀인으로 하고 이유를 대강보국 진평대군, 이용을 대광보국, 안평대군, 이구를 대강보국, 임영대군, 이의생을 원윤, 최부를 우군 총재로 하였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6월 16일 정유 네 번째 기사. 황보인, 원조, 정길흥 등에게 직임에 나아가도록 명하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6월 16일 정유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 중하군의 지진이 일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6월 17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평양부의 지진이 일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6월 18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6월 18일 기해 두 번째 기사. 고독으로 사람을 해친 자의 자손을 따로 모여 살게 하는 문제를 다시 의논하게 하다. 평안도 감사가 계하기를, 돈의 각 고을에서 고독으로 사람을 해친 자의 자손은 청컨대 주에다 추세하여 맹산, 양덕 등의 고을에 살게 하고 종류를 따로 구별하여 다른 고을과의 통교를 못하게 하며, 만약 고독에 관계된 범죄자를 붙잡아 고발하는 자가 있거든 상을 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고독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애매하여 알기가 어렵다. 만약 명백하게 한다면 진시로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어찌 고독에 관계된 죄인의 자손이라 하여 따로 구별하여 외면할 수야 있겠느냐. 다시 의논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6월 1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박천기가 자신의 공술은 사헌부에서 강제로 만든 것이라 하여 최부 등을 수금하다. 의금부가 박천기를 추국하니 천기가 말하기를, 말을 주고 잔치를 베풀어서 편지를 요구하였다고 하는 등의 일은 내가 공술한 것이 아니고 사헌부에서 강제로 만든 것입니다 하니, 최부 남지 이경기, 성념조, 김경, 문승조와 조연을 수금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6월 21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밤에 흰 무지개가 나타났다. 두 번 서쪽에 나타났다. 세종시록 40권 세종 10년 6월 21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정의, 현감, 장집이 훈련관이 있을 때에 고사 성적이 나쁨으로 고쳐 임명하게 하다. 정사를 보았다. 지신사 정험지가 계하기를, 정의, 현감, 장집이 훈련관에 있을 때 고사 성적이 하위에 있었습니다. 청컨대 고쳐 임명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폄을 받은 자를 지방으로 좌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러나 좌천되어 수령이 되면 뒷날 수령이 된 자는 반드시 실망할 것이니 어찌 다른 사람이 없겠는가? 딴 사람으로 고쳐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부원군 송거신이 계하기를 신의 처의 우인 전사령 신효충은 상기가 끝났으니 관직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났으나 관직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옥건대 별시의 진무로 서영하여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다 하다 나간 뒤에 임금이 대원들에게 말하기를 효충을 소원에 따라 입사하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좌부대원 정연이 대답하기를 별시비는 도숙하는 곳에 쓰는 것이니 관직이 있는 자는 드릴 수가 없겠지만 만약 진무라면 좋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진무에 결연이 있거든 보충하여 임명하게 하라 하니 좌대원 김자가 아뢰기를 것이니 조정에서 사사로이 이를 개청하였으니 옳지 않습니다. 다만 유사에서 듣는다면 어찌 탄양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거신이 진시로 실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늙은 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외벌에 드러나지 않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40권 세종 10년 6월 21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진하사 이종선 부사 김익생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세종시로 40권 세종 10년 6월 21일 이민 네 번째 기사 함길도의 수재로 인해 가옥을 유실한 민호는 3년을 기한으로 복호하게 하다. 세종시로 40권 세종 10년 6월 21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경상도 영천의 종 최석 등 5인을 주인의 모살죄로 능지처사에 차하게 하다. 세종시로 40권 세종 10년 6월 21일 이민 여섯 번째 기사 평안도 유영현 사람이 한 번에 세 사내 아이를 낳으니 쌀을 하사하다. 전례에 따라 쌀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로 40권 세종 10년 6월 22일 계묘 첫 번째 기사 황후 책봉의 진하시에 왕세자의 양관을 창하는 문제 등을 황희 등과 의논하다. 승무는 제조 황희 맹사성 병계량 허조 신상 윤회 등을 불러 황후 책봉을 진하할 때 황태우에게 박물을 올릴 것인가 아닌가 왕세자에게 양관을 내리기를 청할 것인가 금원 등의 진언을 면제하도록 청할 것인가 등의 일을 의논하게 하니 모두 말하기를 왕후의 책립을 축하할 때는 왕태우에게 박물을 바치는 것은 예전에는 이러한 전례가 없었으며 왕세자의 양관은 시급히 청하지 않을 수 없으나 금원의 진언을 면제하라고 청하는 일은 양관을 청한 뒤를 기다려서 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0권 세종 10년 6월 22일 계묘 두 번째 기사 경창부 윤 곽존 중이 졸하다 부의로 종이 80권 초 10자루를 내렸다. 세종시로 40권 세종 10년 6월 21일 계묘 세 번째 기사 남지가 공초 받을 때 승복하지 않은 데 대해 피험은 하지 말고 고문만 하라고 하다. 일금부 제조 권진 안순 신상 등이 계하기를 남지가 공초를 받을 때 거역하고 승복하지 아니하며 말도 또한 공손하지 않습니다. 청컨대 신 등을 피험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피험하지 말라. 취조 때 취초에 승복하지 않거든 오히려 지를 한 차례 고문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세종시로 40권 세종 10년 6월 23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최부 남지 이견기 등을 국문하여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나중에 석방하다. 윤호하지 아니하고 조금 뒤에 석방하였다. 또 복덕과 박천기 등을 석방하고 박용을 형주로 옮겼다. 세종시로 40권 세종 10년 6월 23일 갑진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박용을 국문하고 율대로 취재하여 금령역에 이속시키게 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지금 영리 박용을 국문하니 그의 아들 박유지 등을 거느리고 조연을 능욕하였습니다. 유리용은
100도 3년에 유진 등은 장 90도 2년 반에 해당합니다. 청컨대 율대로 시행하고 도내의 쇠잔한 역인 금령역에 이속시켜 원악리를 징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9년 세종 10년 6월 24일 을사 첫번째 기사 김맹성, 안숭선 등에게 새로 관직을 제수하다. 김맹성으로 경창부 윤우, 안숭선으로 사헌 11을, 송포, 조서강으로 장령을 삼았다. 세종시록 49년 세종 10년 6월 25일 병호 첫번째 기사 황희가 박용 등의 문제로 사직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자 굳이 사퇴하다. 신은 성품이 본래 용후하고 견문이 고루하며 재주가 쓸만한 구석이 없고 행실이 빼어난 것도 없는데 태종전하를 만나 잘못 기용되었으나 실오락이나 틀끝만한 조그만 부필도 없이 겨우 몽롱하다는 비난만을 면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명하신 전하를 섬기기에 이르렀으나 제보의 지위를 성핍하게 되었으나 본래부터 배운 것도 없는 데다가 노쇠하여 아무런 건명함이 없으므로 항상 복속의 근심을 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오니 죄역이 심중하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상을 당한 지 100일도 못되어 동궁께서 명나라의 조정에 들어가 조근하게 되자 그 상중인데도 신을 기용하여 모시고 가라고 명하였습니다. 신이 상주로서의 예지를 마치게 해달라고 두세 번 간청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였으며 조연할 일이 기일이 박두하고 굳이 사양하여도 용납되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최복을 벗고 길복을 입고 바야흐로 행장을 차리었는데 조정에서 조칙으로 조현을 정지시켜 왔으므로 상가로 돌아가 대소상과 담지를 마치기를 청하였으나 또한 윤허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론의 영화를 탐내어 상기를 단축하여 예제를 훼손하고 풍속에 누를 끼치고도 부끄러움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하여 죄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뜬 소문으로 탄핵을 받게 되었으니 다행히 전하의 이를 같은 밝으심을 힘입어 무함과 허망을 변명해서 밝힐 수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의심을 조금이나마 풀게 되고 그대로 계속 출사라고 명하시니 은혜가 매우 지극히 우악하십니다. 신은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책임이 중대한데 품은 계책이 없다면 곧 비방을 초래하게 되고 화를 자취하게 되는 것은 사세의 당연한 일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건대 신의 평소의 행동이 이미 남에게 신임을 받기에 부족하면서도 지위가 신하로서 지극한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으로 인하여 누가 사안부에 미쳤으니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여 깊이 스스로 부끄러워합니다. 신이 비록 탐욕스럽고 안매한들 어찌 장오의 죄명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마음속으로 겸언쩍어서 조정의 반열에 서기가 낯이 뜨거운데 일국이 모두 바라보고 있는 자리에 즐겨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말할 수 없는 노쇠함을 살피시고 신의 감당하기 어려운 중임을 가엾게 여기시사 신을 한산인으로 돌아가게 하여 길이 성택에 적게 해주신다면 참으로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고 비답하기를 내가 생각하기로는 보상은 중 하나니 국가가 그에게 의지하는 까닭이다. 인재를 얻기 어려움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이다. 경은 세상을 다스려 이길 만한 재주와 실제를 할 수 있는 학문을 지니고 있도다. 모책은 일만 가지고 사물을 종합하기에 넉넉하고 덕망은 모든 관료의 사표가 되기에 족하도다. 아버님이 신임하신다이며 과인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바로서 정승되기를 명하였더니 진실로 온 나라의 첨시하는 바에 부응하였도다. 전번에 세자가 조연하러 갈 때에 때마침 경은 상중에 있는 때이었으나 국사에 관계되는 중신에게는 기복 출사하게 하는 성현이 헌이 있는 까닭에 억지로 애절해 하는 정을 빼앗고 조호의 임무를 맡겼던 것이다. 본도에 조차 최복을 벗은 것은 이미 옛사람이 행한 것이다. 상기를 단축하고 길복을 입은 것에 대하여 어찌 세상의 논란이 감히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때로부터 경이 사직하겠다는 청이 비록 간절하였으나 책임과 촉망이 더욱 깊었도다.
묘당에 의심나는 일이 있을 때이면 경은 곧 식귀이었고 정사와 형부를 의논할 때면 경은 곧 권형이었으니 모든 그때그때의 시책은 다 경의 보필에 의지하였도다. 이제 어찌 소문 때문에 갑자기 대신의 임무를 사퇴하려 하는가. 내가 이미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도 경은 어찌 그다지도 개의하고 싶냐 하는가. 과인이 경에게 책임을 맡기고 성취 요구하는 뜻에 매우 어긋나도다. 더군다나 경은 아직 늙어서 혼모한 나이에 이르지 않았는데 어찌 성만의 지위를 근심하는가. 쓰고 단 약을 조제하는 방도로 옳은 것을 헌의하고 불가한 것을 중지하게 하는 충성을 마땅히 더하여 미치지 못한 것을 번갈아 가며 닦아서 길이 끝없는 구군을 보존하려 하는 것이 나의 바라는 바이다. 혹시나마 굳이 사행하는 일이 없이 급히 직위에 나아가도록 하라 하였다. 황희가 즉시 대궐에 나아가 굳게 사행하여 아뢰기를 신은 본래 어둡고 어리석으며 또 이제는 기가 먹어서 관직에 있는 것이 온당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뜬세문 때문에 사퇴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세로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어찌 이런 말을 하는가 하였으나 희가 곧 사퇴하였다. 이는 판강릉부사 황군소의 을자이었다. 김익정과 더불어 서로 잇따라 대산이 되어서 둘 다 중서루의 검을 받았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황검대사헌이라고 하였다. 또 난신 박포의 아내가 죽산현에 살면서 자기의 종과 간통하는 것을 우두머리 종이 알게 되니 박포의 아내가 그 우두머리 종을 죽여 연못 속에 집어넣었는데 여러 달 만에 시체가 나오니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현관이 시체를 감안하고 이를 추문하니 박포의 아내는 정상이 드러난 것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서울에 들어와 황희의 집 마당 북쪽 토굴 속에 숨어 여러 해 동안 살았는데 황희가 이때 간통하였으며 포의 아내가 일이 무사히 된 것을 알고 도망갔다. 황희가 장인 양진에게서 노비를 물려받은 것이 단지 3명뿐이었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도 많지 않았는데 집안에서 부리는 자와 농막에 흩어져 사는 자가 많았다. 정권을 잡은 여러 해 동안에 매직하고 형옥을 팔아 뇌물을 받았으나 그가 사람들과 더불어 이를 의논하거나 혹은 고문에 대답하는 등과 같은 때에는 은사가 온화하고 단아하며 의논하는 것이 다 사리에 맞아서 조금도 틀리거나 잘못됨이 없으므로 임금에게 무겁게 보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심술은 바르지 아니하니 혹시 자기에게 거스른 자가 있으면 몰래 중상하였다. 박용의 아내가 말을 뇌물로 주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일은 본래 헌이 아니다. 임금이 대신을 중히 여기는 까닭에 의금부가 임금의 뜻을 받들어 추국한 것이고 대원들이 거짓 복제한 것이었다. 임금이 옳고 그른 것을 밝게 알고 있었으므로 또한 대원들을 죄주지도 않고 혹은 자천시키고 혹은 고쳐 임명하기도 하였다. 만약에 정말로 박천기가 공수를 하지도 아니한 말을 강제로 헌부에서 초사받았다면 대원의 죄가 이와 같은 것에서만 그쳤을 뿐이겠는가. 성핍은 인재가 부족하여 재능 없는 자가 벼슬을 함이며 건명은 정치를 밝게 일으켜 세웁니다. 세종시로 49년 세종 10년 6월 26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명나라의 세자의 양관을 청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하다 조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대원들에게 말하기를 명부는 천하의 중대한 일이다. 세자의 양관은 마땅히 속히 조정에 청구하여야 하겠다. 예전에 정성군이 세자가 되어 조정에 들어갔을 때 오량관을 주고 이품의 바늘에 차례하게 하였다. 선제도 또한 일찍이 오량관복을 세자에게 내리었다. 지금 양의 수를 더할 것을 청하여 비록 하사를 받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질책은 없을 것이다. 하고 또 지신사 정흠지에게 이르기를 태종 때의 헌이 하는 자가 있어서 말하기를 해마다 곡물로 바치는 금은은 마땅히 중국에서 사오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뒷날 금은공을 계속하기 어려울까 염려하는 모책이었다. 그 논의가 잠잠해져서 시행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옳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으니
만약 드러내놓고 구한다면 세공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하는 증상을 나타내는 것 같고 몰래 이를 구한다면 더욱 옳지 못한 것 같다. 그것을 지나서 원미생에게 일러주어서 중국이 금은 매매를 금지하는지 아니하는지 민간에서 통용하는지 아니하는지 값이 싼지 비싼지를 견문하고 오라고 하라. 또 금은을 재련하는 자를 보내어 채취하는 방법을 배워오게 하라 하였다. 험지가 말하기를 전일 좌의정과 우의정도 또한 말하기를 만약 금은공의 면제를 청하여 허락을 얻지 못한다면 마땅히 금은을 사는 일을 주달하여야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선 원미생으로 하여금 견문하고 오도록 하라. 일찍이 들으니 일본국에는 금을 생산하고 은은 생산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을 베레사 이해를 불러서 그런가 아닌가를 묻고 만약 금을 생산한다면 금값을 베레사에게 붙여 보내어 사오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세종시로 40권 세종 10년 6월 26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지평 문승조 김경이 박용을 잘못 국문하였다 하여 사직을 찬하다.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40권 세종 10년 6월 27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0권 세종 10년 6월 27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진하사 허원상이 돌아오던 날 함부로 예부의 호송군을 청한 것에 대해 처벌하게 하다. 일금부에서 계하기를 진하사의 통사 허원상이 돌아오던 날 제멋대로 함부로 예부의 호송군을 청하였습니다. 청컨대 율에 따라 장 80에 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0권 세종 10년 6월 27일 무신 세 번째 기사 각도 성군에 대한 풍계의 제수는 육전대로만 따르게 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이제 각도 성군의 관직을 받는 격식과 규례를 상고하여 보니 원육전에는 홍무 30년 2월 2일 도평의사사의 수판 가운데에 선군에게 상으로 주는 관직은 정삼품은 절충장군, 종삼품은 보위장군, 사품은 선절장군, 오품은 충의교위, 육품은 돈용교위, 칠품은 돈용부위, 팔품은 승의부위, 구품은 대장인데 임명된 지 만 40개월이 된 자는 그의 전직의 높고 낮음을 따라 한급을 승진시키며 직책이 없는 자로서 만 40개월이 된 자는 대장으로 임명하고 또 40개월이 된 자는 산원으로 임명하여 차례로 천전하게 하고 벼슬이 가선대부에 이르러 거관한다고 하였습니다. 송육전에는 영락 7년 2월 1일 의정부의 수판 가운데에 각도의 성군은 계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의 관직의 높고 낮음에 따라 한급을 승진시키고 3년에 한 번씩 임명하여 관직이 절충장군에 그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만 사품과 국품만은 정품 상관으로 임명할 뿐 그 나머지 각 품은 모두 종품으로 임명하니 온당하지 아니합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각도의 성군에 대한 각 품의 제수는 다 한 가지로 육전대로 따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수판은 판지로 받은 명령이란 뜻이다. 판지는 주청한 법안의 제가를 받은 것, 수교와 같은 뜻이다. 세종시로 40권 세종 10년 6월 28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향하고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0권 세종 10년 6월 29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향하고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0권 세종 10년 6월 29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사무부에서 장주를 승복하지 않은 김효렴을 고을 아전들과 대지를 하게 해달라고 청하다. 김효렴이 일찍이 지보성군사로 있을 때 장주를 범하였으므로 고을의 아전들을 국문하니 다 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효렴이 홀로 승복하지 않습니다. 청컨대 효렴을 본군에 보내어 아전들과 더불어 대지를 하게 하소서 하니 이미 드러난 장제 이외에는 다시 추국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로 41권
세종